안녕하세요. 저자와의 만남을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송금종입니다. 저희 SETV는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책의 내용과 더불어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공감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각박한 도시의 삶을 벗어나 대안적인 삶을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도심 속 또 하나의 공간, 마을 공동체. 그 화려한 규환을 소개합니다. 21세기 현대사회,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바쁘게 변해가는 일상에 치우쳐 삶의 여유를 잊곤 합니다. 때론 피로에 지치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마을의 규환은 각박한 도시의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찾은 곳은 서울시 상암동에 위치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꿈 스퀘어. 주인공이 있는 곳은 언론사 오마이뉴스인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주인공이 놀라면 어쩌죠? 홍현지 기자님. 오늘의 주인공, 마을의 귀한 저자 중 한 사람인 홍현진 기자. 밝은 미소로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최근 집필한 취재팀 중 2명의 기자를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기 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뉴스에서 편집 기자로 일하고 있는 홍현진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마이뉴스 사회팀에서 일하는 강민수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마을의 규환이라는 책을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두 분의 기자님들을 모시고 소개를 해보려 하는데, 이 책 내용이 일단 겉으로 보니까 이 표지도 그렇고 뭔가 좀 아기자기한 이런 면이 보여요. 어떻게 이런 구상을 하시게 됐나요? 제가 먼저 할까요? 순서를 정해야 되나? 제가 먼저. 마을의 귀환은 처음에 시작은 2011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굉장히 핵심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도시에서 마을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저희가 좀 자료 같은 거 찾아보고 하니까 이제 서울 이전에도 뭐 광주나 부산, 대구 뭐 이런 다른 도시에서도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 가능한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 궁금해서 마을의 귀환 기획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별히 그럼 서울과 영국을 이렇게 선정해서 네. 비교 사례를 든 까닭이 아까 전에 말씀 안 드렸나? 예, 저희가 원래 이제 책에는 지금 서울 사례만 나와 있는데 오마이뉴스에 이제 마을의 귀환 기획을 연재를 할 때는 이제 부산이나 대구 같은 다른 도시 사례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책을 낼 때는 서울만 선택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서울이 1000만 서울 시민이 사는 굉장히 대도시고, 그런데 이런 곳에서 과연 마을이 가능할까? 도시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을 선정을 했고, 영국은 저희가 해외 사례를 어디로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을 공동체의 역사가 오래되고 한국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지만 마을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게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된다,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마을 공동체가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결합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에 저희가 다다랐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결합한 사례라는 판단이 들어서 영국을 저희가 해외 사례로 이제 선정을 해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을 공동체와는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책에서 좀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인데, 이게 그러니까 주민 중심의 마을 공동체 사업체가 정부나 지자체 혹은 민간으로부터 빈 건물이나 쓰지 않는 토지 같은 거를 굉장히 싼 가격에 혹은 무료로 임대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영국은 주민 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체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자산을 이전받아 대신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활리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운영기간이 제한적입니다. 빈 공간이 새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동안인 것이죠. 이처럼 공간은 마을 형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영국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거의 마을 공동체 취재를 다니다 보면 그런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게 필요하고 이제 요즘 카페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굉장히 그 월세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좀 어떻게 지원이 돼도 더 좀 다른 활동들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좀 영국에 비해서는 좀 아직은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던 곳도 있긴 한데 좀 아직 얼마 진행되지 않은 그런 곳들도 있고 워낙 이런 마을을 만들어가는 게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섭외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후에 좀 그런 내용들을 좀 계속 파악을 해나가는 게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좀 취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인상 깊었던 말들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동작구 네네. 성대골 마을이라고 네네네.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에너지 자립 마을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마을은 처음에는 어머니들이 아이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방과후 교실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어머니들이 활동을 하는데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각성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뭔지, 원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와 원전에 관심을 갖게 된 성대골 주민들은 워크숍을 통해 에너지 절약 운동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대골 절전소인데요. 성대골 절전소라고 어린이 도서관 한편에다가 이제 각 가구마다 한 달에 얼마만큼의 전기를 쓰고 있는지 그래프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막대 그래프였는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네 집은 지난달에 얼마를 썼는지 그래서 서로 경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에너지 자립 마을이 지금은 그 마을 안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마을 기업까지 만드는 데로 나아가는 그런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제가 취재를 하면 가장 인상 깊었던 마을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에 소개된 이제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여기 노원구가 아닌가? 맞나? 노원구 맞아요. 네.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청구 아파트라는 마을 공동체인데요. 네. 보통 아파트라고 하면 굉장히 콘크리트 숲처럼 굉장히 좀 뭔가 삭막하다라는 느낌도 들고 윗집 아랫집 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굉장히 좀 각박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파트에서 과연 마을 공동체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었는데 강북의 대치동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주민소득도 많고 학구열 높은 부모들로 가득한 이곳에 어떻게 마을이 생겨난 것일까요? 그곳에 이제 입주자 대표 회장님하고 부녀회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주민들을 위한 뭔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실이 있잖아요. 그 사무실 공간을 이제 커뮤니티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뭐 음식 같은 걸 배울 수도 있고 뭐 요가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 중에 뭐 바둑 같은 거 잘 두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아이들한테 바둑 같은 거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렇게 굉장히 자유롭게 뭔가 만나서 서로가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굉장히 교육열이 높다고 했는데 그래서 독서실 같은 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실 그 있는 건물에다가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서로 이제 어머니들끼리 돌아가면서 관리 감독도 하고 그리고 텃밭 이제 화단에 가꾸어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 보면서 아파트도 충분히 뭔가 마을 공동체 같은 게 형성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게 됐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네. 어떤 이상적인 마을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그 책에도 아마 나올 텐데 이제 1000개의 마을이 있으면 1000개의 마을의 그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이상적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을 취재를 갔을 때 여기는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좀 생기가 돈다고 할까요? 즐겁고 재밌게 때론 갈등도 있겠지만 뭔가 자신들만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이제 그런 추구하는 그런 목표나 그런 거 가지고 좀 즐겁고 재밌게 그렇게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마을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어쨌든 돈벌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돈벌이라는 게 누군가 하나의 일자리로까지 이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뭐 마을 기업을 하든가 협동조합을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자면서
일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취재했던 그 은평구 산세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그 달동네에 자리 잡은 마을인데 그 뒤에 바로 그 옆에 이제 그 주차장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해야 될 경비원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재했을 당시에는 이제 그 관리원을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관리원을 직접 뽑아서 일자리를 만들게끔 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협동조합을 진행돼서 이제 그런 일자리까지 만드는 단계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좀 마을 공동체에서 이상적이라고 하면은 마을 사람이 여기서 그 주거와 일자리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면 정말 이상적인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이제 밖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뭔가 좀 약간 이상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하호 이렇게 놀고 먹으며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성미산 마을 같은 경우에 그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성미산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층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런 지식들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마을이라는 게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뭐라고 해야 어쨌든 뭐 외부에서 그런 외부에서 봤을 때 거기에 뭐 진입 장벽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저는 제 생각에는 피상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피상적인 그런 견해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가서 어울리고 한번 소통을 해본다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네, 이전에 저희가 여기 책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은평구 숲누리라고 해서 이제 은평구에 이제 뉴타운 아파트를 굉장히 많은데 거기 이제 숲 같은 곳에 숲 체험 같은 것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걸 활동을 하는 그런 좀 작은 커뮤니티 정도의 이제 마을 공동체를 저희가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그 이제 주부님들은 말씀하실 때 이걸 어떻게 확장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막 이런 거 가지고 교육도 하고 축제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확장을 시킬 수 있을까? 확장을 못 시켜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후에 저희가 은평구 다른 모임에서 그 기사를 읽으신 어떤 다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들끼리만 그냥 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뭔가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마을공동체 자체는 어쨌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분명히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성미산 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게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대안의 공동체로 어떻게 떠오른 어떤 그런 계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어쨌든 요즘 뭐 저출산 문제도 있고 독거노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성폭력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제 발전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치료 방법으로서 이제 마을 공동체를 찾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이곳에서부터 함께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게 바로 마을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이제 대안적인 삶을 위해서 공동체를 찾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마을 공동체에 갔을 때 많이들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게, 좀 내가 얼마만큼 여기에 좀 투자를 해야 될까? 자신의 시간이라든지 뭐 정성이라든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그만큼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시간을 이렇게까지 빼서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사람이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영국에 갔을 때 이제 그 로컬리티라고 해서 이제 마을 공동체 그런 협의체 워크숍 이런 데를 갔었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던 게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다른 사람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타심을 가지고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되다
되다 보면 좀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희생을 해서 그러니까 뭐 물에 빠져든 사람을 내가 구해준다고 했을 때 그건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일 수 있지만 이건 지속 가능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근데 뭔가 남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내 한 몸을 희생해서 막 이런 거 해야겠다 생각하다 보면 좀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그 셀프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자신의 관심에 주목을 해서 이 자신의 관심을 공동의 관심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해라. 결국에는 뭔가 자신이 굉장히 좀 마음이 이끌리는 좀 그런 것에 좀 맞춰서 그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마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저는 갈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사람 사는 어느 공간마다 이제 그런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데 특히 마을 안에서는 뭐 주민들 사이에 사소한 의견 갈등이든 아니면 뭐 어떤 구체적인 사고든 그런 갈등이 있어야지 뭐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한마디도 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서로 의견들을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을이 좀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가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갈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끝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누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이제 누군가 소통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팍팍한 사회생활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자기가 기타를 배우고 싶다거나 뭐 어디서 텃밭을 가꾸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걸 누군가와 소통을 시작한다면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나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만만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 공동체 취재를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가장 좀 원초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마을이라는 게 과연 도시에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 가지고 취재를 시작을 했었는데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뭔가 그냥 이제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내 가족, 내 친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좁은 관계 속에 살아왔는데 그런 관계에서 좀 더 벗어나서 더 좀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뭔가 좀 용기 같은 것도 얻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좀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이제 담았으니까 그걸 보고 이런 삶도 가능하구나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두 기자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제 몸으로 직접 이렇게 몸소 직접 체험을 하고 오셨던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더 깊게 와닿았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안적인 삶을 꿈꾸던 작은 씨앗들이 모여 이제는 깊게 뿌리 내린 튼튼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마을 공동체. 그 안에 들어가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고 이웃의 온정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펼쳐놔야 되겠는데.